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제풀미 오늘 6월 1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드디어 CPI가 나왔고 예. 아니 진짜 그저께인가 예. 어떤 유튜브에서 이번에 CPI 참 예. 좋게 나온다, 예. 기대도 된다 뭐 이런 걸 잠시 본 것 같은데 진짜 4.0 나온 거죠? 예, 4.0%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이 4.0% 나왔고 코어가 5.3% 나와서 코어는 똑같네요. 예, 대체로 그 컨센에 부합했는데 헤드라인이 조금 컨센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이 맵을 가져왔는데요. 맵 보시면 이제 예. 거의 이제 그 물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세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 박스 쳐놓은 거로 보시면 이제 옆에 비중하고 그 YY 증가율하고 기여도 이렇게 해놨는데 2022년 5월, 6월, 7월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 헤드라인 CPI가 8.6, 9.1, 8.5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굉장히 뜨거웠던 인플레이션에서 지금은 쿨다운 하고 있는 쪽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 핵심적인 기여를 한 것이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 보면은 작년 요맘때쯤 보면은 굉장히 빨간 표시로 많이 되어 있는데 6월 달만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41.6%의 네. 엄청난 그 물가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엽기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다 마이너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헤드라인 CPI를 낮추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어는 5.3%가 나왔는데 의외로 좀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쉘터 가격이 좀 더디게 빠지고 있는데 쉘터 가격 추이를 보시면은 일단 비중은 보시면은 35% 정도 전체 CPI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이 쉘터가 기여한 부분이 2.8%입니다. 아까 헤드라인이 4.0% 나왔잖아요. 네. 그 중에 그 쉘터가 기여한 부분이 2.8%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빠지게 되면은 물가는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잘 안 빠지는데 최근 동향만 보면은 3월, 4월, 5월 이렇게 보시면은 8.18%, 8.11%, 8.04% 그래서 대략 한 달에 0.1%포인트씩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스티키한 건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그래도 집값이라든지 실제로 거래되는 렌트 가격의 하락, 증가율 둔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분명히 빠진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밑으로 가보시면 주거비 물가가 8.2%에서 8.0%로 최근 세 달 새 0.1%포인트씩 빠지고 있다는 거 좀 확인했는데 그러면 주거비는 시간이 가면 빠지는 거 인정하겠는데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추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최근에 나온 개념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슈퍼코어 인플레이션도 보면은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작년 말 정도에 보면은 6.5%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선정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4.6%로 나와서 다소 급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품은 물론이고 서비스도 그 하락세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다만 걸림돌이 되는 건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거비도 뭐 시간 가면 갈수록 좀 둔화될 걸로 보고 있어서 계속 얘기하셨지만 물가 걱정이나 이런 제반 매크로 걱정보다는 기업 실적에 더 초점을 맞추자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맵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CPI가 빨갰던 게 작년 6월 그죠? 예, 그렇습니다. 9.1% 나왔었고, 예. 그리고 이 맵에서 11월 달부터 약간 이제 연두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12월, 1월 가면서 이제 초록색으로, 초록색이 짙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갔던 게 작년 11월 달부터니까 이
색깔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색깔이 더더욱 초록색으로 짙어지니까 시장이 예. 더 강해지고 있고. 예. 그리고 보니까 이 CPI 맵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올해 상반기 시장을 좋게 봤던 이유가 예. 뭐 분명히 기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이제 6월 달까지 그 전쟁이 2월 달에 있었고 그죠? 예. 유가가 3월 달에 이제 130불 고점을 쳤고 CPI는 6월 달에 9.2를 쳤기 때문에 예. 올해로 가면 갈수록 그 기고 효과 때문에 그렇죠. 물가가 툭툭툭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예. 거라고 최 상무님이 말씀을 하셔서 예.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나오면 시장이 예. 상반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했는데 실제로 이 지금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넘어가는 예. 이 부분이 가속화되면서 예. 시장이 점점 더 이제 불을 뿜는 게 예. 근데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꼭 테이프를 리와인드하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가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주식 시장도 다시 제자리 잡는. 예. 근데 그간 좀 보수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네. 바닥에서 올라온 거 생각하면 그 주가의 상승 그 폭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약간 우려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밑에 주가지수 흐름 주요 지수별로 약간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 지수 기준으로 52주 신고가가 나는 지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은 지금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우하고 러셀 상대적으로 그 주요 그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소외되는 이런 지수들은 52주 신고가까지는 조금 룸이 남아 있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까지 1.4%를 남겨놓고 있고요. 계산해 보니까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까지 5.5%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러셀이 그만큼 좀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상승세가 좀 지지부진했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이 주요 지수 수익률이라고 해서 네. 최근에 연초 이후에 올랐던 주요 지수의 상승률하고 6월만 올랐던 주요 지수 상승 6월 동안에 지금까지 한 절반 정도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수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다들 뭐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압도적으로 43.8% 네. 연초 이후에 올랐고요. 이번 달에 5.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35.1% 올랐고 이번 달에 3.7%, 그리고 S&P 500이 13% 올랐고 이번 달에 3.8%. 오늘 오른 것까지 하면은 뭐 0.5% 정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강했던 것들이 여전히 강합니다. 네. 그런데 러셀하고 다우는 연초 이후에 소외됐었잖아요. 그렇네요. 연초 이후에 6.4%, 2.8% 올랐었는데 이번 달에 있잖아요. 네. 러셀이 7.1%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러셀 2000은 지난달까지는 오른 게 없었네요. 예, 지난달까지 오른 게 없었습니다. 이번 달에 오른 게 연초 이후 상승률을 거의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2.8% 연초 이후에 올랐는데 이번 달에는 3.5%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오른 게 연초에 마이너스 됐던 거를 다 커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거기에서 투기적 포지션을 짓게 했을 때 S&P 500 선물 기준으로 숏 포지션이 상당히 많았다가 네. 최근에 커버링되는 그런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숏의 이제 물량이 좀 청산되면서 나타나는 수급 효과도 좀 어느 시점에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기존에 그 기술주 위주 또 대형주 위주, 성장주 위주 이런 위주로 지수 상승이 견인됐다면 최근에 6월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쪽 변방에 있던 그 소외됐던 섹터나 지수 쪽으로도 온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대형주가 먼저 오르고 예. 나중에 중소형주까지 이제 확산되는 예. 그런 게 이 보통 강세장의 특징인데 예. 이제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그런 딱 초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IT나 뭐 성장주, 대형주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 중에 가장 설명력이 강한 실적 추이를 좀 주요 지수별로 가져와봤는데 좀 작긴 한데 보시면은 빨간 주황선이 그 실적의 추이고요, 파란 선이 주가의 추이입니다. 나스닥 100만 딱 보더라도 실적 추이가 상승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도 그에 따라서 반응을 강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S&P 500은 그거보다는 좀 밋밋하지만 그래도 좀 오르는 그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면서 주가도 나스닥보다는 덜하지만 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다우 같은 경우 좀 밋밋해 보이잖아요. 미세하게 보면은 네. 밋밋해 보였고 주가도 좀 출렁출렁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러셀 2000이 재밌는데, 러셀 2000은 아직까지 이익 추세를 갖다가 턴어라운드 시키지는 못했어요. 아, 그렇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주가만 조금 최근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주황색 선이 예. 포워드 EPS. 예, 포워드 EPS입니다. 그렇죠. 예. 포워드 EPS니까요. 예. 자세히 보시면 나스닥 100이 확실히 주가가 선행한다, 그죠? 예. 주가가 먼저 빠지고 EPS 추이가 꺾였다가 예. 주가가 바닥치고 돌아서고 나서 예. EPS 추이가 돌아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다우가 제일 보면 EPS 추정치랑 이런 변동폭이 좀 밋밋하고, 예. S&P 500도 보니까 PER EPS가 예. 240까지 갔다가 예. 그게 다시 꺾이면서 저게 어떤 분들은 뭐 180까지 떨어질 예, 거다, 뭐 맞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예.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확실히 이 중소형주가 처음에는 왜 못 올라가는지 알겠네요. 예.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중소형주가 중소기업이 예. 그 경기 민감도가 좀 크다 보니까 그죠. EPS 추이가 100불 정도 넘었다가 예. 지금 80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20%나 빠졌는데 예. 이 부분이 아직 돌지는 않은데, 이거 돌고 나서 사는 게 아니라 주가는 돌 거를 먼저 예상하고 삽니다. 또 예. 선반영하면서 예. 올라갈 거니까 그죠. 예. 마치 이제 나스닥 100 보면은 우리 엔비디아에서 봤듯이 네.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왕설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실적 자체가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실적이라든지 실적 가이던스가 이익 추정치에 나중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 전형적인 그 나스닥 100의 이익 추이하고 주가 추이를 대변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지만 지난 코로나 때도 주가가 먼저 오르고, 예. 아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 예. 증가할 수 있나라고 봤더니 지금 나스닥 100이나 S&P 500 보면 EPS가 그죠? 예. 코로나 이후에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 상황에 무슨 이익이 증가해요. 예.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결국 이익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할 거예요. S&P 500이 그 코로나 이전에 한 170불, 180불 예. EPS가 그랬다가 240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죠? 예. 이익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시장을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사람의 IQ는 100에서 120, 뭐 요게 평균이면 주식시장의 IQ는 저는 주식시장의 IQ는 1000이다 했다가 나중에 2만 정도 되는 것 같다. 예, 그런 식으로 참 이 모든 기업을 다 계산을 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참 그 겸허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녹아 있는 네. 가격들이
반영돼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나고 보면은 합리적이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항상 또 옳았다라는 예.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러셀 2000을 보면서 제가 예. 최근에 이제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빅테크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예. 건전한 시장 맞냐?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코로나 때도 처음에는 빅7만 올라가다가 예. 나중에 2021년 되니까 그때 당시에 위메이드 같은 것도 올라가고 2차 전지 에코프로도 보면 21년도에 큰 폭으로 올랐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또 실적이 뒤따르는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모습이 21년도에 나왔었기 때문에 처음 시장은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불확실할 때는 일단은 그 초우량 기업부터 먼저 오르고 그죠? 나중에 이제 중소형주로 이제 확산되는 모습이 나오는 건데 딱 러셀 2000이 지금 이번 달에만 지금 7% 올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시장이 뭐 지금 뭐 건전하지 못한 그런 시장은 절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미스터 마켓을 함부로 예. 네,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 밤에는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FOMC가 발표가 있고요. FOMC 뭐 정책금리하고 기자 간담회가 있을 거고 그 이전에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늘 9시 반에 나옵니다. 밤에. 예. PPI가 예. 나오군요. 그래서 이제 그 PPI는 뭐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2%대로 이제 완전히 진입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시장 컨센이 1점 몇 프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PPI가? 예, PPI가 사실 지금 중국의 PPI가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예. 보면. 그래서 그런 거 뭐 PPI는 그렇게 그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스킵이냐 포즈냐, 그죠? 네. 한번 건너뛰고 올리느냐, 아니면은 그냥 지금 상태에서 계속 멈추느냐,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여전히 뭐 그거에 대해서는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 그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국채 발행 물량 이런 네. 거에 영향을 받아서 왔다 갔다는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3%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보다는 기업에 좀 더 실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스프레드 있잖아요. 기업 네. 그 신용 스프레드나 그리고 회사채 금리, 그렇죠. 그리고 정크본드 금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정당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국채 금리는 어제 10년물이 8bp 올라가면서 네. 3.81 그리고 2년물은 4.67 9bp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일단은 오늘 밤에 미국에서 예. FMC에서 금리를 일단 동결할 거다. 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시중금리의 일시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약간 쇼스퀴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예. 지금 그동안에 시장을 약하게 보던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있고 예. 또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다가 예. 어제 같은 시장은 이게 쇼스퀴즈가 좀 나오는구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PPI는 말씀하신 대로 YOY로 지금 컨센서스가 예. 지난달에는 2.3이었는데 오늘 밤에는 1.5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MOM으로는 지난달이 0.2% 올랐었는데 MOM으로는 마이너스 0.1% 예.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PPI가 1.5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페드의 금리 동결에 훨씬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어제 CPI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페드의 6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90%? 93%까지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7월 FMC에서 25bp 올릴 확률은 여전히 지금 60% 예, 정도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이 부분도 오늘 밤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또 예. 기자 간담회 할 거니까요. 예. 제롬 파월 의장의 또 이 어조 예. 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냉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서 또 완화적인 코멘트를 하다 보면은 또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해서 물가 잡는데 약간 지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조 자체는 상당히 중립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입장에서 보면은요. 뭐 우리가 이번에는 스킵이지 예.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예, 뭐 예. 이런 얘기 그렇겠죠. 로 나오겠죠. 예. 예, 또 예측 가능한 답변이기 때문에 내려 시장에, 보시죠. 예, 크게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채플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